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자꾸 질문 게시판이나 뭐 이렇게 이 고객 상담실 뭐 이런 데다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 문의나 상담이 많다고 해서 미리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수업 계획을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그 좀 생소할 텐데 저의 수업 진행 방법, 이게 이제 매핑 한국사라고 하는 수업 진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합격을 좀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차분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프로필은 제가 소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는 뭐 여태까지 제가 지금 한 23년 차인데요. 한국사 수업을 한 지가. 근데 저는 매번 프로필은 수험생들의 어떤 합격률이나 합격생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을 때 저의 프로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프로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최근 이 매핑 한국사가 사실은 노량진 학원가에서 굉장한 열풍입니다.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쑥스러운데 왜 매핑 한국사의 수험생들이 많은 어떤 박수를 보내주느냐? 그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가렵고 어려웠던 부분을 나름대로 좀 해결시켜 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 내용을 좀 보면 뭐 한국사 아직도 무조건 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먼저 흐름을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후에 필수 암기를 좀 하자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개괄을 해놨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 첫 번째 도식화 이미지로 흐름을 파악한다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좀 역사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연하게 이제 일본 그 역사 답사 그 역사 답사 그 뭐 청수 그 대학생 뭐 이게 응모를 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당첨이 돼 가지고 일본 역사 그 답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역사 일본을 가서 그 유명한 이제 문화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답사를 했었는데 그때 일본의 서점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일본 서점에서 그 공무원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시 시험에 대한 어떤 교재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선생이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강의를 할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서점에서 제가 보고 좀 느낀 거는 이게 우리나라보다 이 고시의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교재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리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도식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식화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내용을 도식화해 놓는다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이따가 좀 하면 되고요. 이걸 먼저 소개하고 이제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식화된 이미지로 이해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무원 시험은 얼만큼의 공부량을 투자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다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도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이 합격하시는 수험생분들을 보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휘발을 막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사람은 대부분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었느냐거든요. 근데 이 공부한 것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계에서는 회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회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으면 여러 번 회독을 해서 시험을 보면 되죠. 근데 제가 옆에서 현장에서 지켜보는 수험생분들의 고민은 한 번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좀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잘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이 갔으면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 방법이 바로 매핑이라는 학습 전략입니다. 제가 일단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써준 얘기입니다. 국내 유일무이한 이중석 선생님의 매핑 한국사. 자, 이미지 학습인데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가 빨간 장미꽃이라는 그 글을 책에서 읽었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그게 빨간 장미꽃, 파란 장미꽃, 노란 장미꽃 이런 이제 장미꽃이 계속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몇 페이지에 어떤 장미꽃이 있었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게 빨간 장미꽃인지 파란 장미꽃인지 노란 장미꽃인지 사실 잘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빨간 장미꽃을 이렇게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건 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색깔의 장미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페이지에는 빨간 장미꽃이 있었는데 이렇게 금방 쉽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식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좀 예를 한번 이거를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걸 진행하는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빨간 장미꽃이라는 글자와 빨간 장미의 이미지, 사진은 기억 저장 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이제 교육학 논문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심리나 기억을 연구하는 어떤 심리학자라든지 정신뇌 분석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교육학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매핑의 시작은 글로 되어 있는 개념을 도식화 이미지화하여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 학습 방법입니다.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료로 이제 수업 자료로 제공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스캔을 받아서 띄워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의 발전이라서 통일신라의 구조적 이해라고 돼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구조적 이해라는 방법입니다. 구조적으로 내용을 이해시키겠다는 것은 매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국사기에 의해서 뭐 신라를 우리가 신라사를 구분해 본 역사를 가지고 진행해 보는 건데 여기 보면 뭐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되어 있고 이 파란색 선이 왕의 파워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진골 귀족의 파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통일신라 중대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냐? 바로 왕권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중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책에서 읽다 보면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캡처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면 딱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중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왕권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게 바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제 이걸 파생시켜서 신라 중대 때 어떤 집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왕권이 강화되려면 내가 왕권을 강화시킬 거야 이러면 왕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둥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는 기둥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들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 집 하나를 가지고 신라 중대 때 왕권 강화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이 저장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나열되어 있는 어떤 개념을 응집시켜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기억 저장 시간을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 방법 중에서 여태까지 제가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수험생들의 교육 방법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는 이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보다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신라 하대 부분도 그냥 이렇게 딱 해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왕이면 표로 만들어서 도식화시키고 또 각 세력 간의 권력 흐름도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험생분들한테 제공되는 거거든요. 잘 한번 이제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빠르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제 PPT로 제가 띄워드립니다. 통일신라의 구조적 이해라고 해서 일단 시대 구분을 먼저 해요. 이렇게 상대,
통일 이전 성골 뇌물 직계 이건 이제 왕의 혈통을 이야기하고요. 무열왕부터 이제 중대가 시작됩니다. 삼국 통일 이후고요. 이건 이제 진골과 무열 직계의 왕위 세습이 일어날 때예요. 지금 하는 건 수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커리큘럼 소개이기 때문에 매핑 한국사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만 개괄적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공왕 때까지가 중대인데 이거 하대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무열계가 몰락하고 뇌물계가 이제 왕위를 세습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진골, 뇌물, 반계가 왕위를 세습하는 시기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왕의 파워가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봤던 여기에다 필기를 해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밑에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이제 메꾸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진골 귀족의 파워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상대 등의 권력이 이때는 강했다. 뭐 이때는 중시의 시중의 기능이 강하다. 이쪽은 상대 등의 권력이 강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왜 상대 등의 권력이 시중의 권력보다 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급과 시급이라고 돼 있는데 노급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 뒤에 이제 읍이라는 토지가 관리들에게 지급됐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역학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실제 수업 시간에 하고요. 신문왕 이후에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성동왕 때 정전이라는 토지가 지급되고 이것이 이제 왕토 사상의 실현을 보여주는 토지로서 국왕의 권력이 강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토지죠. 경덕왕 이후에는 노급이 다시 부활되면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상대와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통일신라 전성기 때 이게 중대 때인데요. 왕권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신라 국왕 중대 때 왕권 강화를 제가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 국학, 관료전, 시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왕권이 강화된다. 그러면 왜 국학을 설치하면 왕권은 강화되는가? 유학을 교육한다는 것은 충효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충이 강화되면 당연히 왕권은 강화돼요. 그리고 주로 교육을 시키는 계층이 육두품들을 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왕과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진골 귀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매핑화 작업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밑에 보면 또 이것을 이제 지탱하는 어떤 골조가 있어야 돼,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종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종불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수업 시간에 왜 교종불교가 밑바닥에 깔리면 왕권은 강화되는가? 뭐 불국토 이상국가 건설, 의상의 화밀승복궤도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국토 이상국가 건설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또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일찍다 다지길이라는 불교 이론도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가 우주 만물을 아우른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부처고 부처는 결국 왕이다. 이런 왕즉불이라는 이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신라 중대 때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뭐 조형미술 발달 부분도 왜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행기의 보편성이라고 해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신라 하대 때 내용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할 여초, 여말 선초, 왕조가 바뀌는 교체기에 나타나는 보편적 성향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큰 틀을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정리를 하죠.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멸망을 할 때는 사회 모순이 심화됩니다. 그럼 그 사회 모순 심화의 근본 원인을 각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뭐 골품제의 모순이라든지 권문세족의 횡포라든지. 그럼 이렇게 사회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 국가는 그럼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새 시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새 시대를 지향하는 주도 세력과 주도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은 틀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도식화시키면서 매핑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도식화시켜서 이미지화 만드는 작업들이죠. 신라 하대의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는 왕위쟁탈전이 일어났고 뭐 155-20 이렇게 간략하게 표기를 합니다. 지방에서는 호족이 성장하고요. 뭐 호족들은 이런 세력들이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내는 겁니다. 신라 하대 양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한번 보면 각 세력 간의 권력 흐름도 이렇게 도식화를 다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요.
여기 왕, 진골, 귀족, 육두품. 육두품은 왕과 같이 피고 지고 하는 권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육두품은 신라 아대 때 가면 도당 유학,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많이 하는 유학생들이 되고 반신라적 사상을 갖게 된다. 물론 실제 수업할 때는 이 이유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족들은 지방 세력인데 왕권이 강화됐던 중대 때는 별로 세력이 없다가 왕권이 약화되는 신라 아대 때 가면 이렇게 호족들이 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시작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건 이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여러분들이 지금 뭔지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게 신라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대를 들어갈 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 자료로 나누어 드려요. 이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작성한 수업 자료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받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근대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빈 공간을 메꿔 가는 거죠. 빈 공간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꿔 가는 겁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은 굉장히 오랜 시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중국 그 주변 국가의 상황도 지도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근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알아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핑 한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어서 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가보는데, 자, 여기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저를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나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 학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하나씩 좀 뜻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학은 배울 학자예요. 배울 학자죠.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저에게 이제 뭔가를 배우는 거고요. 저는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사라고 보면 되고요. 강사, 교사. 이게 여러분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배울 학이죠. 그럼 이 습은 무슨 습자입니까? 이게 익힐 습이에요. 익힌다는 건 뭐냐면 배웠던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과 저와 수업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이 될까요? 습이 될까요? 이건 학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습은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경우가 많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외우고 또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을 하시고, 우리가 복습할 때도 그 습자를 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공부라는 건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학습의 성취도나 학습의 완성도를 만들고 결국 이게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도 이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고, 또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해도 실제로 성취도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수험생분들은 수험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은 분들이죠.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수험생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리 공부를 마무리를 하려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 빨리 정리해 주는 수업을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험생들은 뭐 2개월 단기 완성,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2개월에 끝내주는 수업, 그런 수업이 노량진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많이 듣죠. 수험생 왜? 2개월에 한번 정리를 한다니까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수업은 첫 번째, 설명이 부족할 테고,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외워야 될 거를 학생들한테 던져주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늘어나게 되냐면 이 습의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은 학원에서 수업을 3시간 했는데 수험생들이 정작 그 진도 나간 걸 이해하고 복습하고 암기하는데 한 10시간씩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진도를 뽑기 위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죠. 왜?
그래야 본인도 돈벌이가 되니까. 왜 빨리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강좌를 열면 학생들은 또 수입을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라는 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저도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 보면서 이왕이면 선생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는 역사적 지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배경 지식이나 그 사건의 인과관계나 그다음에 그 사건 뒤에 숨어있는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함으로 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사실은 수업을 자세하게 진행을 하면 이 습의 영역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플러스라고 해놨죠. 뭐냐면 결국 학습 성취도, 완성도는 이거와 이거가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24시간을 정리했어요. 근데 이걸 공부하려면 예를 들어서 80시간이 걸린다고 봅시다. 진도 나간 걸 내가 혼자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러려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은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거 박스 치세요. 이건 뭐 몇 년도에 기출됐고 몇 년도에 기출됐으니까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요거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수험생들이 돈을 내고 수업을 왜 듣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면. 근데 실제로 짧게 수업이 진행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80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저랑 같이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시간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재밌죠. 스토리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했더니 습의 시간이 24시간이면 충분하더라. 근데 이렇게 해서 90점이 나오나 이렇게 해서 90점이 나오나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같거든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이걸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빨리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이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은 매우 힘들어진다. 왜? 특히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 나간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그 진도 나간 시간에 배가 걸려요.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수험 기간이 고통스럽잖아요. 이거를 제가 대신해 주는 게 낫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붕당 정치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서인 노론은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서 어떤 정당이 떠오르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억 저장 시간도 길어지고 훨씬 더 수월해지죠. 수험생분들 입장에선. 한번 봅시다. 제 수업은 보통 이제 1년 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월부터 이제 보통 커리가 시작되는데 4개월 동안 맵핀 올인원 개념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제 올인원이라는 것은 기본과 심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진행이 같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처럼 뭐 기본을 잡고 나중에 심화를 잡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사 고려를 진행을 해요. 7, 8월에.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 조선하고 근대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요일에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서 일제시대나 현대사를 짤막하게 정리를 해요. 이래서 이제 4개월 과정으로 올인원 학습이 끝납니다. 그럼 이 올인원이 끝나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번 강좌가 나가면 제가 긴 시간을 그러니까 긴 내용을 수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짧은 내용인데도 제가 길게 수업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충분히 복습을 하고 충분히 암기를 해서 뭐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것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7월에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제 9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9월에 공부하다 보면 7월에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당연히. 그게 남은 시간 누가 떨어집니까? 그렇잖아요. 7월에 공부한 내용이 9월에 나는 기억이 나. 그럼 그걸
물론 매핑을 통해서 기억 저장 시간을 늘리는 건 맞는데 모든 내용이 떠오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리고 전에 휘발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계속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특히 기출문제 풀이 방법을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3회독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제가 오늘 선사부터 철기시대까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험생한테. 그럼 수험생은 이미 이제 진도를 나간 부분이니까 물론 휘발이 많이 됐겠죠. 그럼 그 부분을 한두 시간 정도 예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를 풀 때 집중해서 또 한 3-4시간 들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해요. 이러면 똑같은 단원을 3번씩 반복 학습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3회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3회독을 하게 되면 잊혀졌던 것들 중에서 거의 한 80-90%가 올라옵니다. 대부분. 그럼 또 기출문제도 또 순서가 있다 보니까 단원별로 되다 보니까 현대사 정도 들어가면 또 앞쪽 부분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잊혀진 것들을 계속 개념을 회독해 가면서 가면 되거든요. 저는 수험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뭐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수험생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선생님 진도가 너무 느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본인이 고민하셔야 될 게 이 개념이에요. 과연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이 옳은 학습 방법인가? 그리고 그것을 수험생분들에게 암기하라고 다 던져주는 것이 과연 선생으로서 올바른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인분들이니까 올바르게 진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단계별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그 다음에 사이트 내에서도 계속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커리큘럼을 소개할 때 제가 제일 비중을 두는 거는 과연 저 사람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듣기 전에 많은 그 조사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항상 수험생분들에게 첫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도 제가 다짐하는 거는 저에게 수업을 들어서 좋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지겹고 절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힐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9급 과목이 5과목인데 이 5과목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이라도 좀 웃으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 그런 과목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한국사 커리큘럼에 대한 강의를 좀 마치고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감사합니다.